6일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지사의 이광재 후보, 경남도지사의 박완수 후보, 제주도지사의 오영훈 후보 등 불자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난해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이웃함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발견했습니다. 백중 지장기도 기간 동안 선지식 초청법회와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산후위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기획보도 불교문화재 NFT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불교계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가상 공간에서 불교를 왜 활성화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미래세대 발언문을 낭독한 이소원 학생을 만났습니다. 발언문 낭독 소감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6일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승패가 갈린 여야 모두 부담이 큰 선거입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관점에선 여야에 관계없이 더 많은 불자 후보들이 당선되는 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하경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됩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7,53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34명 중 강원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경남도지사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제주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등 3명의 불자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제주를 설계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더 이상 홀대 받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기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결의하고 도전해 나갑시다.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나아가 도민이 화합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일이 저희 책무이고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가 아닌 후보들도 대부분 각 종당과 사찰을 찾으며 불교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을 조장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달 조계종으로부터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지난주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 본처와 백담사 인근 교통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대선 때부터 불교계와 스킨십을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다음 주 불교 공약을 발표하고 불심을 공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와 비교할 때 지난 대선과의 시차가 가장 짧아 공약 선거가 아닌 지지층 결집에 의한 대선 연장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뒀던 당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역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형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정치적 시점에 따른 정치적 상황에 따른 그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이 좀 더 반영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어서 여야 모두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선 더 많은 불자 후보들이 승리해 종교 편향과 차별이 없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 2021년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산도를 성부박물관으로 이운하는 과정에서 불화 배면에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발견했는데요. 금정총림 범어사가 백중 지장기도 기간 동안
선지식 초청법회와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1882년 수룡당 기전 스님이 주도해 17명의 화승들과 함께 제작한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2021년 가을 불화의 보존과 전시를 위해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하는 과정에서 불화 배면에 봉헌된 사리가 발견됐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젠 날인 어제 영산회상도에서 발견된 사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사리칭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웅전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사 대웅전은 부처님 사리가 늘 항상 계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면은 여러 불자님들은 더욱더 신심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산회상도 배면에서 발견된 사리는 총 4과, 2과는 백중지장기도 기간 동안 대웅전에서 친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2과는 건봉사 진신사리 이윤 당시 사용한 범어사 금어연으로 성보박물관으로 이윤 후 공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2021년 11월 신축 이전 후 마련된 첫 특별기획 전시로 영산회상도와 발견된 사리를 동시 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사리친견법회와 함께 범어사는 이민년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입지식을 봉행했습니다.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봉행되는 법회는 주지 경선스님을 시작으로 지연스님, 수진스님 등 13명의 선지식 법문이 이어지며 8월 15일 방장지유대종사의 법문으로 회양합니다. 90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14분이라고 하는 법사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른 진리와 도를 알기 위해서. 바른 진리와 도를 알면 무엇을 하느냐? 사람답게 산다. 부처님 모습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범어사는 백중지장기도와 선지식법회, 사리친견의 공덕으로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가 희생영령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메웁니다. 영단에 헌화하고 42년 전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은 어제 서울 법련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에서 숭고한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산호위 부위원장 해도스님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은 80년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민주화로 만들어가는 초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민주화와 자유와 평등 정신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당한 권력과 부패한 전 현직 대통령까지도 감옥에 보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광주 정신이라 생각됩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가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또 군부의 쿠데타로 살생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이어져 더 이상 희생 없이 조속히 민주화가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장신환 서울기념사업회장은 종교의 힘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며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남은 저희들은 지금도 부끄럽고 아픈 마음으로 가득합니다만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호위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5.18의 진상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행방불명자들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기획보도 불교문화재 NFT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서 변화하지 않는 가치들을 불교계가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가상 공간에서 불교를 왜 활성화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거리를 수놓는 연등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새긴 팔만 대장경, 영혼 천도를 위해 행하는 불교의식 영산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등 한국의 산지승원, 이외에도 한국에는 수많은 불교문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문화 유산들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한민족의 정신과 불교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은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1,485억 달러, 한화로 약 179조 원인데 10년 안에 10배 이상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워싱턴 거리 837번지의 매장을 연 것처럼 메타버스 내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으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도 여기에 입점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메타버스 내에서 불교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현실 세계에 불교가 있듯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 불교라는 종교계를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 학계뿐 아니라 승가에서도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가 지금은 공허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 불교가 디지털 시대 속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켜가고 공유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 방편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지 말고 훌륭한 이 법을 널리 전하라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늙어가는 불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한국 불교. 디지털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또 한 번의 선택을 앞두고 불교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불교계 최초로 우크라이나 난민 현지 지원에 나선 NGO 단체 더 프라미스의 구호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우크라이나를 위한 희망의 동행을 방송합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 밤 11시 25분에 방영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희망의 동행은 독일과 폴란드에서 난민 구호 활동에 매진한 더 프라미스와 합동지원팀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유색인종, 고아 등 난민 중에서도 소외된 약자에 집중하는 더 프라미스의 자비행은 4부대중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BTN 불교TV가 밀착 취재해 생생하게 담은 현지 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내일 오후 4시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마이산 탑사 진성스님과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이 부산 정관 효성 힐링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장학금 및 백미 전달과 무사고 공사를 위한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은 지난 16일 정관읍에서 추천한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 등 5명에게 졸업 때까지 학비 총 5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정관 지역 독거 어르신과 현장 노동자에게 백미 300포를 전달했습니다. 진성스님은 아름다운 나눔 후원에 앞장서는 복성 가족들의 자비심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습니다. 복성산업개발은 토목과 주택건설 전문 불자기업으로 진성스님과 함께 동남아 학교 건립, 베트남 자전거 보내기, 정수시설 설치 등 12년 동안 국내외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자비 나눔을 펼쳐왔습니다.
얼마 전 조계사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었죠. 당시 한 중학생이 미래세대 발언문 낭독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발언문을 낭독한 이소원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소원 학생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며 판소리를 배우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판소리로 전하고 싶은 국악소녀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시는 봉축 법요식에서 미래세대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전국 생중계되는 행사였는데 그때 참 맑고 밝은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떨리거나 이렇게 막 긴장되진 않았는지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 말고 다른 걸 해본 게 처음이라서 네. 솔직히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연습의 힘인가 이게 올라가서 제 생각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아, 뿌듯했겠군요. 네, 이소원 학생은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BTN 라디오에도 나왔는데 어떤 계기로 미래세대 발언문을 낭독하게 됐는지요? 잘은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미래세대 발언문을 낭독할 어린이 불자를 찾으시다가 회의에서 제 얘기가 나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연등회나 찬불과 열창대회 같이 불교 행사를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불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또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꾸준히 다니는 절이 있는지 또 법회 활동을 하는지요? 네. 저 평소에 금륜사 어린이법회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법회로 인해서 제가 이제 전공도 시작하게 됐고 거기 어린이법회가 워낙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물놀이나 민요를 배웠었는데 재밌어서 학원 찾아보고 하다가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불교와의 인연이 또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요즘 불자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거의 보기가 드뭅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지도 궁금하지만 또 친구들 중에서 함께 절에 가는 친구들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는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랑 같이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가지고 혼자 가면 좀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제가 꾸준히 다니던 곳 법회를 다니고 있어서 가면은 전에 알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렇게 막 외롭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불교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좀 쉽게 또 친숙하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전문적인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어린이 법회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들으시는 법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렵고 진부할 수 있는데 어린이 법회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고 많이 배울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좀 가장 좋았나요? 저는 이제 제가 다니던 어린이 법회에서는 외부 선생님들을 이제 초청하거나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뭐 사물놀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성악 같은 것도 배우기도 했었고 다양한 걸 많이 배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문화 예술 쪽으로 다방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소원 학생 내일은 미스트롯2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앞으로는 학생으로서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으면서 지낼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 발언문 가운데 경쟁보다는 조화와 나눔이 우선인 학교, 또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사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없는 세계,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내일의 희망을 가꾸는 세상을 발언합니다라는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원 양의 발언처럼 그런 시대가 빨리 오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